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진에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최근에 진에어의 경쟁사인 제주항공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해외여행의 추구 현황과 함께 이 실적 발표 전 컨센서스가 어떤지, 어떤 부분 지켜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매크로 변수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매크로를 좀 감안한 이런 내용들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여행객의 출국 현황을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함께 직접 보시면 일단 해외여행의 출국 현황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. 2019년도가 위에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고요. 2024년도가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그래프를 제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24년인 올해에는 코로나 이전과 이제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전 수준과 아니면 이전 수준을 좀 능가하는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1월에서 2월, 3월 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달마다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1분기는 항공기들의 성수기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1월 달이 가장 높고 이제 2월과 3월에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외여행의 출국 현황이 좀 좋은 모습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진화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실적을 좀 높여서 컨센서스가 좀 높여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신 증권에서 진에어의 24년 1분기 실적을 매출액 4,237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을 979억 원으로 이렇게 좀 상향을 했습니다. 얼마나 상향을 했냐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기준 약 20%를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요. 이렇게 전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런 동남아 노선의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엔저 형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본 노선의 호황도 지속된 영향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동남아, 일본 이런 것 같은 건 이제 중거리, 중단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거리로 여행을 가기 좀 힘드신 분들과 아니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그리고 가깝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동남아, 일본에 대한 여객 수요가 현재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구체적인 수치로 본다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이 수송액이 50% 이상 증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진화의 실적적인 부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러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진화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실적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진에어의 여객이라던가 아니면 공급석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. 이 올해 1분기 국제선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요. 이 위에가 진에어의 국제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진에어 국내선은 이제 아래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진해의 국제선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아무래도 그 국제선에서 이런 매출 비중이 높고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분기 공급 자석수 같은 경우에는요, 29.2% 이렇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. 이 수중 여객수 같은 경우에는 31.8% 그리고 이제 탑 승률도 이렇게 91.8%를 기록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진행의 1분기 실질적인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에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을 감안을 하면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 지켜봐야 되는지 네,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진화의 컨센서스 함께 살펴봤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매크로 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진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한 주된 이유가 이런 매크로 변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유가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용의 30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
이런 항공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진에어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스라엘 라파 공격에도 국제 유가가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중동 긴장이 고조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이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이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공급을 늘릴 수 있음을 좀 얘기를 하면서 시사를 하자 국제유가가 좀 혼조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실시간으로 보면은 78달러 정도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어떠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전일에 이스라엘이 이 라파 검문소를 점검하는 등 라파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를 했고요. 이 같은 소식으로 유가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러시아가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 유가가 좀 하락 반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에 또 제기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미국의 입장에서도 입장차를 좀 좁혀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휴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,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진에어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진에어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. 이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크로적인 변수, 최근에는 이런 리스크가 좀 감소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, 만약에 좀 유가가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진에어의 이런 리스 비용이라던가 이런 항공료 같은 것에 좀 부담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, 저희가 전에 지지를 받았고 매물대가 쌓인 이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에 부근대를 이탈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저점을 이어버리는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진행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. 앞에도 신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가를 했고, 이 어제 발표한 제주항공의 실적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컨센서스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행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진에어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가시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러한 면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앞서서 두 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단기동 평균선 48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돌파 후에는 이제 전에 지지 저항을 받았고 이렇게 이 매물대가 좀 겹쳐 있는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 받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진에어의 1분기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유와 함께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매크로 변수에 대한 내용들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